사상체질은 태양인, 소양인 이 두 체질을 양인이라고, 소음인, 태음인 이 두 체질은 음인이라고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체질을 나눌 때 체형으로 구분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면 정확하지 않고 기질과 성격으로 구분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양인은 기질적으로 우울증이 안 나타나기 때문에 이게 감기간의 기운이라고 해서 소양직이라고도 부름과 왕성해서 외향적인 성격이 많고 나서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런 양인 중에 적극적이고 활동적이면서 남 앞에 나서기를 좋아하는 체질이 주로 소양인이고, 이중 지나치게 적극적이면서 독불장군 스타일로 남의 말을 잘 듣지 않고 행동하는 체질은 주로 태양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양인은 무엇이든 하고 싶은 것이 많아서 하고제비 성격이라고도 하는데, 이 정도는 개인적인 성향이라서 태양인처럼 다른 사람들을 억지로 끌어들여서 거사에 참여하게 하는 성격은 아닙니다. 반면 태양인은 자신이 목표로 하는 일이 있으면 그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전력을 기울이면서 주위에 있는 타인들을 추동해내는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낼 수 있습니다. 소양인은 하고 싶은 일도 많고 버리는 일도 많지만 역경이 오거나 주위의 반대가 많으면 포기하고 중단하는 성격이지만, 태양인은 주위의 반대를 무릅쓰고 주위의 반대를 꺾어서라도 일을 해결해내려는 성격입니다. 그래서 독불장군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이런 체질적인 특징이 오장육부의 특징마저도 달라지게도 합니다. 태양인은 자신의 에너지를 모두 쏟아붓고 자신의 피를 말릴 정도로 소진하기 때문에 간에 저장된 혈이 메마르기 쉽습니다. 간의 피가 메마르면 이담작용이 안 되면서, 이렇게 담즙 분비가 안 되면 육류의 소화도 힘들어지고 식욕이 떨어지게 됩니다. 태양인은 폐가 크고 간이 작다 하는데, 이것은 폐활량이 크기 때문에 산소를 이용하는 능력이 발달하면서 이 때문에 에너지가 넘친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장작이 활활 타기 위해서 바람을 불어넣어야 하듯이 폐활량이 커서 산소 공급량이 월등하게 높은 태양인이 에너지가 넘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이렇게 장작을 활활 태우는 바람에 더 많은 장작이 공급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인체에서는 그 장작이 간에 있는 혈액이고, 태양인은 이것을 너무 활활 태우는 바람에 간의 혈이 메마르기 쉬운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반면 소양인의 경우에는 그 정도로 간의 혈을 소모하지 않기 때문에 이담작용이 문제없고 담즙 분비도 잘 되면서 식욕이 왕성한 편입니다. 그리고 소양인이 체질적으로 위장 비위 크고 신장이 작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를 비대신소라고 합니다. 이는 소양인의 위장혈관이 다른 체질에 비해 넓고 튼튼하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럴 경우 식욕이 왕성해서 식사량이 많아지는데, 식사량이 많아지면 음식을 소화하고 대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노폐물이 많아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마치 많은 양의 음식을 준비해서 먹고 나면 설거지할 그릇도 많아지고, 그 속에 음식 찌꺼기도 많이 발생해서 이로 인해 종종 싱크대가 막히는 경우도 생길 수 있는데, 결국 음식을 많이 먹게 되면 이로 인해 노폐물을 최종 처리해야 될 신장이 부담을 질 수밖에 없어서 소양인은 신기능이 약해질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체질 측면에서만 아니라 신기능이 약해질수록 점점 신장이 처리 못하는 노폐물들이 혈관에 많이 쌓인다는 것이니, 신기능이 떨어지게 된 사람들은 식사량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혈관 노폐물이 많아지는 과정이 오고, 신장 기능도 젊은 시절보다 약해지기 때문에 당연히 먹는 양을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음인의 경우는 위장 비위 기능이 작고 신장이 크다라고 하며 이를 비소신대라고 합니다. 소양인의 경우에서 보듯이 결국 위장이 작은 소음인은 적게 먹고 가려서 먹기 때문에 당연히 신장 기능은 비교적 건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이치대로 발생하는 것이고, 이런 이치를 잘 해석해야 건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음인의 위장은 선천적으로 작기 때문에 식욕이 없는 편인데, 주로 소화기 때와 노년기 때 이 특징이 두드러집니다. 젊을 때는 그래도 잘 먹는 편이지만 아직 성숙하지 않은 소화기 때와 점점 퇴화를 겪는 노년기 때는 식욕이 전형적인 소음인 식욕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또한 소음인은 내성적이고 소심한 성격은 있지만 아주 예민한 성격이기도 합니다. 스트레스에 가장 취약한 성격이어서 조금 싫은 소리를 듣거나
걱정할 일이 있으면 대번 고민에 빠지고 이때 담즙 분비가 더 안 되면서 밥맛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리고 스트레스와 걱정이 밤까지 이어지면서 잠을 잘 못 이루기도 하는 체질입니다. 담즙 분비가 안 된 것이 독소로 남아있다가 혈류를 타고 뇌 속으로 들어가면 악몽을 꾸기도 합니다. 소양이는 쾌활하고 이내 잊어버리는 성격이고 태양이는 정면으로 맞서 싸우는 성격이고 태음이는 이담이 워낙 잘 되는 체질이라 스트레스가 있어도 그게 식욕을 크게 떨어뜨리지는 않습니다. 소음인이 제일 예민하고 원래 위장이 약한 체질이라 스트레스로 인해 식욕부진과 위장병이 생기기 쉽습니다. 태음인은 폐 기능이 약하고 간 기능이 좋아서 이를 간대폐소라고 합니다. 폐 기능이 나빠서 폐활량이 작고 산소 공급량이 적습니다. 결국 장작을 연소시킬 산소가 부족해서 활활 태우질 못합니다. 그러니까 약한 불로 오래가는 스타일이라서 장작은 항상 남습니다. 간이 메마르지 않아서 담즙 분비가 잘 되는 체질이지요. 이 특징으로 스트레스를 받아도 잘 순응하면서 간에 독소를 남겨두지 않습니다. 물론 이 체질적 장점에도 술 먹고 해로운 음식들을 즐기다가 간이 나빠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태음인은 간이 나빠져도 오랫동안 이 간을 지렛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담작용을 조금만 도와주면 쉽게 식욕이 생기기도 하면서 태음인이 식욕이 떨어지는 경우는 별로 생기지 않습니다. 태음인이 식욕이 없다 하면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간이란 지렛대를 더 이상 활용할 수 없게 되니까 사면초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태음인은 기질적으로 성격적으로 순응하는 성격인데 싫은 소리를 들어도 소음인처럼 예민하게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스트레스가 주로 간에 나쁜 영향을 주지만 태음인은 이것을 다 소화해내고 해독해내는 셈이지요. 물론 이것도 한계가 있겠고 정말 화가 나면 화를 낼 수도 있겠지만 대체로 화를 안 내고 넘어갑니다. 만약 진상 손님이 한 명이라도 왔다 간다면 소음인은 하루 종일 그 생각만 하고 있을 것이고 태음인은 밥만 잘 먹을 것입니다. 이런 기질 그러고 간과 폐 비위과 신장의 장점과 약점들을 잘 살펴보면 사상 체질을 어느 정도 구분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